추웠던 계절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야외 활동도 늘어난다. 하지만 이런 때 잘못된 음식 보관과 조리로 식중독 사고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복통은 물론 고열의 칼술 증상까지, 심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밥상 위의 적신호, 식중독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냉장고를 열어봐도 먹을 것이 없어 짜증나신다고요? 꾸역꾸역 배를 채우기 전에 안전한 먹거리인지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걸 먹을까? 맛집 찾아다니며 삼시세끼 잘 챙겨 먹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요. 맛있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한 식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5천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희망합니다. 안전을 약속해. 오늘도 안전박사 박재성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안전 밥상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정성환 씨는 네. 음식 좋아합니까? 아이, 물론 좋아하죠.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 아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무슨 네. 뭐 달팽이 요리라든지 네. 아, 그거 푸아그라라든지 그런 거 좋아해요? 이런 것만 먹고 사는 줄 알아요. 저 의외로 청국장 좋아합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네. 거. 반전이죠? 예상대로인데요. 예상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뭐 토속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니 해도 엄마가 해주신 밥이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박소라 씨는 자취생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해준 밥을 못 먹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평소에 어떻게 음식을 해 먹죠? 저는 뭐 양식, 네. 중식, 한식 네. 다 잘 만들기보다 잘 시켜 먹습니다. 아, 요즘 배달 음식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같은 자취생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냉장고에 식재료를 넣어놔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유통기한이 지나서 까먹거든요. 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아예 식재료를 사지 않고 시켜 먹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아유, 혼자 있더라도 좀 해 먹으면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음식이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또는 어떤 음식이 안전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 박사님, 네. 환절기 때 이 네. 음식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또 많이 있다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가 네. 식중독입니다. 그래서 보통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만 주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봄철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낮지만 네.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면서 음식이 변질될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기온이 낮은 가을, 겨울에는 음식이 변질될 위험이 적다고 생각해서 너무 무심하게 생활을 하다가 오히려 식중독과 같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계절과 상관없이 음식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벌써부터 아주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배 움켜 잡고 화장실 들락거리는 이 가족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자, 먹는 건 좋아하지만 안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가족이죠.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위험한 가족. 늦은 밤, 내일 생일을 맞은 아내를 위해서 음식 준비에 바쁜 남편. 이 정도면 내일 아침으로 충분하겠지? 아주 깜짝 놀래켜줘야지. 아내만 사랑하는 1등 신랑 자상한 씨. 여보, 뭐해? 빨리 들어와. 나 졸려. 애교가 넘치는 아내 왕미녀 씨. 들어와. 나 졸려. 네, 금방 들어갈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아내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하는 남편 자상한 씨. 앞치마를 두르고 어제 미리 불려놓은 미역과 꽝꽝 얼어서 꺼내놓은 고기를 확인한다. 다른 식재료는 없나 살펴보던 중 유통기한이 지난 두부를 발견하는데, 냄새는 안 나고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괜찮겠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 남편. 쉽게 해가지고 아주 깜짝 놀래게 해줘야지. 여보, 공주 일어나줘요. 깨우러 오지도 않고.
배고파요.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 생당근 주스 만들어줄게. 네. 짜잔! 봐봐. 알았어. 어때? 여기에 꿀 넣었어? 꿀 안 넣었는데? 당근에서 꿀 맛이 나는데. 남편의 손맛이 달콤한가 보네. 아침부터 달달하다 달달해. 다 됐다. 자. 먹어봐. 이거 자기가 다 한 거야? 아이, 그럼 내가 다 했지. 생일 축하해. 자기가 맨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해줄 거야. 내가 남편 하나 잘 골랐어. 얼른 먹어. 남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생일상에 감동을 받은 아내. 식사를 마치고 달콤한 휴식 시간. 자기야.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시 후 아내 역시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여보, 말았어. 미안해, 여보. 나 죽겠어. 아우, 여보, 제발. 계속되는 복통과 구토 증상에 힘들어하는 부부. 나 아무래도 배탈 날 것 같아. 대체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배를 움켜잡고 구토하는 것은 먹은 음식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됐을까요? 제 생각엔 두부김치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두부를 사놨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거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그냥 먹었는데 배탈이 났던 적이 있거든요. 네. 저 부부도 그런 거죠. 두부가 상한 줄 모르고 그냥 먹었다가 배탈이 난 게 틀림없습니다. 예. 자, 위험한 가족이 뭘 잘못 먹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죠. 예. 오늘 이 사고는 우리가 평소 음식을 보관하는 데 있어 믿고 있었지만 실상 세균 번식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식 보관과 조리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주부들,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 어린이들이 오늘 이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한 가족이 뭘 먹고 이렇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가족. 흔히 식품 보관에 사용하는 냉장고. 각종 식품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지만 무조건 안심할 수만은 없다? 냉장고 속 잘못된 음식 보관과 조리 과정이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식재료가 우선 그 깨끗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마라든가 칼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런 음식이 냉장고에 들어갔을 때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이 증식할 수가 있고요.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냄새는 안 나고. 뭐 냉장고에 넣어놨으니까 괜찮겠지. 잘못된 음식 보관으로 냉장고가 세균에 오염될 수 있다. 냉장고 속 위생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세균 측정을 해보았다. 먼저 면봉으로 냉장고 채소칸의 바닥면을 문질러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 400 미만 수치가 나와야 정상. 세균 오염도는 1027 RLU. 화장실 변기의 오염도와 비교해 보기로 했다. 동일한 방법으로 면봉을 이용해 채취한 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는 585 RLU. 관리가 안 된 냉장고 채소칸은 화장실 변기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세균이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냉장고 안에 세균이 많은 이유는 식품들을 잘못 보관했기 때문인데 실제 냉장고에 자주 보관하는 식품의 상태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전문기관을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한 두부, 흙 묻은 당근,
핏물을 제거하지 않은 생선의 조직을 떼어 세균을 배양시켜 보았다. 다음 날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시 전문기관을 찾은 제작진. 세균을 배양한 결과 눈으로 보기에도 많은 양의 일반 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이 상태로 냉장고에 계속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냉장고 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저온에서 잘 자라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장염 비브리오 세균, 식중독 세균 같은 경우는 3시간이면 한 마리가 3시간이면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 남편 자상한 씨. 하지만 각종 재료를 만진 손으로 음식을 만들었고 여러 식재료를 한 도마와 칼로 요리한 것이 식중독의 결정적 원인이었다.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는 주방.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디든 식중독균이 자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한 번 사용한 도마와 칼에는 세균이 얼마나 있을까? 먼저 세균 측정기를 이용해 닭고기를 살펴보았다. 평균 400 미만 수치가 나와야 정상. 그 결과 8,347 RLU. 세균의 양은 엄청나다. 먼저 도마 위에서 닭고기를 손질한 후 그대로 두부를 썰어 보았다. 과연 세균은 얼마나 나올까? 세균 측정기를 이용해 닭고기와 두부를 썬 칼의 상태를 살펴보았다. 측정 결과는 7,648 RLU. 그럼 두부는 어떨까? 2,314 RLU. 주방에서 식재료를 다루게 되는데요. 식재료에는 세균이 많이 오염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료를 다루는 칼이나 도마를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칼이나 도마에서 조리된 식품으로 세균이 옮겨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조리된 식품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냉장고 안에서는 세균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관하면은 식중독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기 전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20초 이상 씻어주세요. 해산물, 야채류, 육류 등 용도에 맞게 칼과 도마를 구분해 사용해주세요. 잠깐! 어패류는 포장 그대로 담지 말고 생선은 핏기를 제거한 후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합니다. 철저한 위생 관리로 건강을 챙기자. 냉장고 속의 세균이 화장실 세균보다 많다는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까 참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물 보관과 조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영성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가 흔히 냉장고에다 음식을 넣으면 안전하다고들 생각을 하는데 그 속에서도 번식하는 세균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장고를 네. 식품을 안전하게 시키는 만능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냉장고의 온도가 2도에서 5도 정도 되는데 2도에서 5도 정도에서 제일 잘 자라는 식중독균을 우리가 저온성 식중독균이다 그러는데 리스테리아 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리스테리아 균은 임산부가 우리 몸 안에 리스테리아 균이 들어오면 네. 사산화를 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균입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라도 냉장고를 절대 식품을 안전하게 하는 이런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어떤 점을 제일 신경 써야 할까요? 우리가 요즘 이제 채소 같은 거를 살 때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구입을 해야 신선한 걸 구입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식중독균들은
토양 중에서 제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이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할 때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다가 채소류를 보관하면은 이 안에서 식중독균들이 얼마든지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서 네.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요. 이런 생선 같은 거를 살 때 보면 스티로폼에다가 랩이 씌워 있는 상태를 그대로 냉장고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생선 같은 경우는 네. 수돗물에 깨끗이 닦아서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야 우리가 안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올바른 냉장 보관 방법을 꼭 숙지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육류나 생선류 같은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해동할 때 잘못 해동하는 경우에도 이 식중독균이 번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신 이야기입니다. 네. 이 우리가 요즘은 이제 주말 부부들도 많고 또 장을 매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보러 가는데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주 만능이다 생각하는데 네. 균들은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냉동에서 식중독균들은 죽지 않는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제 해동이라고 그래서 이제 녹여야 조리를 하잖아요. 네. 이 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식중독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해동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부엌에다가 고기를 썰은 거를 꺼내 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통 해동할 때 한 2시간, 3시간 걸릴 때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균 한 마리가 4시간이 지나면은 1,600만 마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보통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뱃속에서 균이 100만 마리가 들어오면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는데 1,600만 마리니까는 16배의 빠른 속도로다가 식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해동을 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다가 해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도마나 행주에 세균 번식이 많다는데 뭐 매번 도마를 바꾸거나 행주를 삶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우리가 음식을 조리하는 도마와 또 설거지를 할 때 쓰는 이런 행주가 네. 깨끗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정집의 도마와 행주를 조사해 보면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수가 훨씬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이제 채소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육류 같은 거를 사용할 때 원래는 도마를 3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을 쓰는 거는 채소, 과일 쓰는 전용 도마. 또 생선을 쓰는 거는 생선을 쓰는 도마. 또 육류를 쓰는 거는 육류를 쓰는 도마. 따로따로 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제일 오염도가 적은 채소류 먼저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육류를 사용하고 생선에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생선류를 써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깨끗한 물에 닦아서 사용을 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조리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 듣고 보니까 안전을 해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에 흔히 하고 있지만 안전에는 큰 위해가 되는 습관들은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순간 이프. 한가한 오후 휴식 중인 남자. 갑자기 폭풍을 일으키는데 이 남자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위험한 순간 이 주말 아침 약터에서 물을 떠온 부지런한 남자 나절약 씨. 역시 물은 낮순물이 최고지. 일주일은 너구리 먹을 수 있겠다. 다 마신 빈 페트병들을 모아 재사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일주일은 너구리 먹을 수 있겠다. 갑자기 목이 타네. 페트병에 입을 대고 시원하게 물을 들이킨다. 역시 물은 페트병에 넣어먹는 게 제맛이야. 평소에도 물 담은 페트병을 손 닿는 곳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마셔온 나절약 씨.
집안 곳곳 그가 있는 곳이라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페트병들. 이게 뭐 할라나? 한가롭게 쉬던 이 남자. 야, 기다려봐. 배를 움켜잡고 복통을 호소하는데 아, 이렇게 배가 아프지? 갑자기 복통을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페트병은 사실상 이제 한 번 일회용으로 이제 음식을 담는 용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제 한 번만 이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우리가 좀 더 장기간 음료수를 이제 담아두기 위해서는 유리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의 소독이 가능한 그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용기를 쓰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페트병. 버리기 아까워 휴대용 물병으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척하지 않고 계속 입을 대고 사용할 경우 번식한 세균을 함께 마시는 셈이라는데, 한 번 사용한 페트병에는 어느 정도의 세균이 사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먼저 새 페트병의 뚜껑을 열고 세균 측정을 해보았다. 결과는 0 RLU, 역시 깨끗하다. 이번에는 페트병에 입을 대고 물을 마신 후 바로 측정해보았다. 그 결과 103 RLU, 한 번 입을 댔을 뿐인데 세균이 검출됐다. 입을 대고 마신 페트병을 약 24시간 방치해두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결과는 769 RLU, 세균수는 하루 사이 약 7배나 증가했다. 한 번이라도 사용했던 페트병을 재사용하게 되면 세균의 수는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세균은 더욱 증식하게 된다. 위험한 순간 이후, 만일 남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컵에 물을 따라 마셨더라면 건강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페트병에 세균이 번식하는 건 역시 우리의 입이 닿았기 때문이겠죠? 페트병에다가 입을 대고 먹었을 때 먹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먹고 나서 이거를 이 식중독균이 잘 자랄 수 있는 25도에서 30도씨 되는 이런 실내에다가 보관하게 되면 균의 증식 속도가 대단히 빠릅니다. 특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은 이 수분의 함량이 많을수록 굉장히 빨리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을 입에 대고 먹었을 때는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섭취를 해야지 또 이렇게 몇 시간 있다가 먹게 되면은 우리가 식중독을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요즘에는 텀블러라 그래서 각자 컵을 또 가지고 그렇죠, 다니는데 그렇죠. 이것 또한 세균 번식에 뭐 위험성이 있겠네요. 텀블러는 이게 굉장히 산소가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균성 식중독들은 주로 산소가 있는 조건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텀블러에다가 단 음식을 집어넣었을 때, 이 주스 같은 거 집어넣었을 때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고요. 텀블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세척을 잘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기가 있으면은 세균들이 계속 증식을 하기 때문에 건조를 시켜서 음료를 집어넣는 게 중요하고요. 텀블러에다가 마실 때도 빠른 시간 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전대원 여러분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냉장고에서도 세균이 번식합니다. 냉장고 속 식품의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냉장고 청소도 2주에 한 번씩 잊지 마세요. 일회용 페트병은 말 그대로 일회용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재사용은 자제하시고요. 계속 사용하시려면 깨끗이 닦아서 사용하는 것 잊지 마세요. 안전명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 안전을 더해서 안전한 밥이 보약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건강생활습관 잘 지켜서 식중독 위험이 없는 안전한 식사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전을 약속해 저희는요 5천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그날까지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치면서 인사드리죠. 안전을 약속해! 또한 해산물, 야채류, 육류 등 여보 그 사이에 다른 왕제라는 아유 너무 많아.